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라클에서 CX 어플리케이션 쪽 세일즈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윤석준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영업과 고객 제한 솔루션의 융합으로 고객 경험의 강자가 되라. 제목이 다 나와 있죠. 이제 고객 경험이 중요해진 시대에 이제 영업과 고객 제한 부분들을 잘 융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네 가지 꼭지로 일단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 2017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아티클이라든지 보고서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B2B 영업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B2B 회사들의 고객 경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제목에도 넣었다시피 영업과 고객 지원의 결합을 했을 때 이제 과연 뭐 결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장인데요. 고객 경험이라는 말을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수없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고객 경험이 중요한 시대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사실은 고객으로서 B2C 회사들의 고객으로서 이제 고객 경험에 좀 더 연관이 돼서 이제 개선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저희가 뭐 쇼핑몰이라든지 하다못해 스마트폰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에서 받는 이제 저희를 응대를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익들을 느끼고 있어요. 예.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고객의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화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의 여정을 파악을 해라. 고객의 여정을 파악을 해서 고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욕구가 발생을 하면서부터 재구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식별을 하고, 거기서 우리 회사에서 터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짚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객 경험을 이제 늘리려는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 알겠어요. 저도 고객 경험들이 이제 좀 더 좋아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B2B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 경험이 과연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과연 가능한 개념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B2B 회사들은 B2C랑 다르게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영업의 사이클도 길고, B2C보다 이제 구매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뭐 수십억까지, 그러한 과정들이 과연 B2C에서 얘기하는 고객 여정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그런 고민들이 이미 저보다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B2B 구매도 마찬가지로 아까 최영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질적으로 개인 대 회사가 아니라 회사 대 회사로서 뭔가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만료가 되었을 때 또 구매하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은 사실 B2C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여정을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그게 이렇게 이쁜 이렇게 팔자로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 회사들도 고객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B2B 고객들의 우리 고객 여정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정말 우리 산업과 우리 회사의 일단 특성상 그래도 고객 경험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 먼 얘기일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여정이라는 것도 한번 그려보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사실은 이 고객 여정 말고 커스터머 전이 말고 커스터머 바잉 디시전 전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B2B 회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참조를 해서 하시면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B2B 회사한테도 고객 경험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B2B 영업과 관련된 많은 아티클들을 이제 몇 개 좀 추려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여기 지금 뭐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B2B 회사에서 구매 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구매팀에서 일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B2B 구매 활동에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B2B의 구매 활동에 관여하시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많은 고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티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티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말 미쳐버리겠다, 고통스럽다, 지금 뭐 그런 상태다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구매 금액, 저희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비싸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40만 원짜리 애플워치를 산다든지 그런 구매 활동을 할 때랑 내가 차를 살 때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살 때 그때 하는 고뇌와 번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다음에 고민도 좀 더 깊고. 근데 B2B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회사 대 회사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큰 돈을 쓰는 거니까 큰 고민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물건을 살 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확인을 하고 또는 유저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찾아보듯이 이제 B2B 구매 담당자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검색을 해본다라는 거죠. 실제로 B2B 회사들도 구매 담당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솔루션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이제 활동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정보가 많다라고 해서 구매 의사결정자들이 좀 더 편하냐 쉽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추려서 구매 의사결정에 참조를 해야 되는가 더욱더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의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직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폐쇄적이었다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구매라는 의사결정에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 관계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대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은 최근 2년간 5.4명에서 약 6.8명 정도로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아진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으면 특정한 구매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그 구매 이해관계자들마다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그럼 그 이해관계가 상충을 했을 때 그걸 절충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수반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데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구매팀 담당자라든지 또는 실제로 기획을 하고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고민이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2B 회사들이 여러 가지 B2B 구매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뭐 A 회사를 살 거냐, B 회사를 살 거냐, 아니면은 뭐 A 회사의 어떤 제품을 살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할 때 B2B 회사들이 더욱더 많은 선택지들을 고객한테 던지기 때문에 고객은 뭐 더 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다라는 거죠.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 A라는 제품을 사겠어라고 결정하면 끝이 아니라, 그럼 A에 딸려 있는 그 밑에 있는 1, 2, 3, 4라는 옵션 중에서 뭘 사야 되는지, 그 밑에 있는 옵션 중에서 뭘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B2B 회사에서 좀 더 유연하게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그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찢어놓은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예, 그런 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위험은 회피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정말 모두가 위민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라는 그런 압박에 이제 시달리면서 또 내가 이 구매 결정을 승인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나중에 후회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뭐 아티클에 나와 있는 통계이긴 하지만 약 40%의 구매 담당자들이 구매를 진행한 후에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B2B 구매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B2B 이제 영업을 접근을 할 때 예전에는 뭐 꼭 그렇지만 않았지만 이제 고객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제 약간 수동적인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동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응형 접근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구매 담당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구매 액티비티를 고려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능동적으로 해서
그 고객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구매에 이를 때까지 고민이 있으면 같이 고민도 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면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제 영업을 좀 수행을 하자. 뭐 그런 이제 접근 방식으로 이제 점점 더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2B의 구매 활동들이 갈수록 점점 더 소비자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아까 최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B2B 구매하는 담당자들도 결국에는 구매자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도 요새처럼 편리한 세상에서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고객 경험으로서 이제 좋아진 부분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구매 경험들을 B2B에서도 좀 더 느끼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B2C에서 물건을 사는 것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탐색 활동들을 B2B의 구매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의 구매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들이 제가 이제 좋은 정보를 정보에는 좀 들어보시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콜드콜들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저희 B2C 하듯이 똑같이 58%의 고객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수행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2C처럼 57%의 고객들은 이미 영업한테 연락하기 전에 이미 구매 결정을 한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살 때 아니면 가방을 살 때 인터넷으로 뭐 어떤 가방이 좋은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구매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런 식으로 수행하듯이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할 때 구매 결정이 이미 일어나듯이 B2B 구매 담당자들도 구매를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이제 살 거야라는 부분들을 이미 염두를 하고 이제 영업에 컨택을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B2B 회사들의 리더들은 이제 향후 2년간의 이제 고객 경험은 더더욱 더 중요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B2B 여러 가지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B2C처럼 개인화된 딱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경험들을 좀 제공받기 원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B2B 회사들도 B2C에 이제 준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뭐 통계적 리서치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읽어봤을 때 B2B 회사의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B2C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B2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봤을 때 고객의 피드백을 수령을 해서 그걸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B2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B2B에서 B2C처럼 이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령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는데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된 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검정색 바가 있고 회색 바가 있고 각 바별로 이제 5개 이제 항목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왼쪽에 있는 검정색 바는 이제 B2B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이 여러 가지 피드백을 이제 수령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회색은 B2C에서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라는 부분 조사한 거예요. 주 골자는 B2B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고객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것을 반영을 했을 때 좋아지는 부분들은 내 고객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밸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잘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객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고객이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그게 뭐 제품의 기능이 됐든 아니면은 뭐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시스템적으로 쭉 식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고객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가장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빨리 라우팅을 해줘서 그 사람이 해결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한테 빨리 이제 전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B2B 회사에서 파는 제품과 서비스들은 B2C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특정한 뭐 장비라고 했을 때는 그 장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 분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식별이 돼도 그거를 적절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라이트 퍼슨한테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떠한 뭐 서비스 요청이라든지 불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이제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B2B에서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B2C스러운 B2B 경험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고객 경험이든 고객 여정이든 어쨌든 B2B 회사들도 특정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그 판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수행을 한다. 예. 결국에는 이제 영업과 서비스 그게 그 두 가지가 결국엔 가장 큰 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은 우리 회사로부터 이제 물건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케어를 받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큰 축이 되는 영업과 서비스 그 두 가지가 고객의 가장 맞붙어 있는 접점 채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혼합을 하면 이제 더욱더 고객한테 일원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영업하고 서비스가 있는데 고객이 우리 회사는 과연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컨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냐, 많은 채널이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채널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당연히 일단은 영업 그 고객에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 영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제 파견이 된 서비스 엔지니어라든지 서비스 실제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들의 뭐 채널 영업들,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세일즈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제품과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채널들이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고, 그 채널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 관점에서 반면에 이제 고객이 우리 채널로 문의를 했을 때 적합한 담당자를 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에 뭐 어떤 문의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콜이 라우팅이 되면서 담당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한테 응대가 되고 있지 않은지라는 부분들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고객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한 라우팅하는 작업들을 내부에서 그 사람이 내부에 있는 라이트 퍼슨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들을 쏟으면서 이 고객이 준 문의사항에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작업들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예. 설령 고객이 이제 원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노력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고객들 같은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 고객들이 뭐 이런 경험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고객은 우리 회사에서 누군가한테, 그게 서비스 담당자든 영업이든 엔지니어든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과연 누구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왔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고객은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영업팀, 서비스팀, 뭐 팀이 다르게 존재를 하지만 고객이 봤을 때는 그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그런 경험들도 고객들하고 좀 종종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고객사 A를 방문을 했는데 그 고객이 저번 주에 그 회사에서 또 다른 사람 한 명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얘기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불편함들, 이런 부분들 분명히 B2B 고객분들은 좀 분명히 마주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B2B는 B2C와 다르게 좀 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져 있으니까. 예. 또는 이제 고객은 분명히 무슨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산이 동기화가 안 돼서 아직 뭐 어제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직 식별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한테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혹시 고객에 대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게 이제 저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이 고객이 우리 회사에 있는 누구한테든지 뭔가를 문의를 했을 때 적절한 답변과 적합한 이제 대우를 이제 받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나쁜 고객 경험과 직결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블렌디드 에이전트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얘기들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객이 결국에는 B2B 회사로서 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구매된 제품을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 크게 두 가지 골자로 나눠줄 수 있고, 그게 가장 고객에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많이 와닿는 고객의 접점 채널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채널들을 적절히 잘 융합을 했을 때 이제 좀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과 서비스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할지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회사의 직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고객 경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영업과 서비스가 각자 다른 팀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 가지 팀의 직무가 다르고 하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그 영업 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팀처럼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나아가는 고객 경험을 이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럼 영업과 서비스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아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한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문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문의 사항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고객이 그 문제가 어떤 이유로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한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되게 둘 다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되게 상충되는 일이고 역할로서도 되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서비스 직원들이 둘 다 중요해요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좋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응대가 어떤 채널로서든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한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처리가 됐다라는 게 그냥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게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제시하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고객이 저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의 어떤 고객 서비스의 기준, 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잘 응대가 되고 있는지, 혹시 고객한테 응대를 잘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닌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반면에 우리의 서비스 직원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이제 측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고객에 대해서 이제 서로 영업팀과 서비스팀 또는 다른 유관 부서들 간에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고객사에 오늘 고객사를 방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영업팀의 A라는 사람이 고객사를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고객사에 갔다가 여러 가지 봉변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절적이고 그다음에 뭐 일관적이지 않은 고객 접촉. 그러니까 고객은 실제로 A라는 회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누군가는 아는 얘기고 누군가는 모르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고객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쟁 심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ERP 시스템을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발생을 하니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영업과 서비스 시스템의 고객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아니면은 그 두 가지 영업 고객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통합적인 관점을 좀 보면서 리포트를 보기 위해서 DW 프로젝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고객 시스템들이 산재가 되면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분명히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잘 케어를 했을 때는 분명히 뭐 경제적인 뭐 비용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영업과 서비스가 잘 결합을 했을 때 이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효율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업과 서비스 두 가지를 하나의 뷰로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매출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매출로 이제 직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영업과 서비스가 채널로서 고객 경험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영업과 서비스가 결합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영업 실적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경험 최적화, 고객가치 제고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와 영업을 결합하면은 영업 실적 개선이 됩니다. 매출이 20% 향상됩니다라고 얘기를 절대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다만 이제 영업분들이 이제 영업 활동을 수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업 정보와 서비스 정보가 이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과 서비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가 합쳐진다라고 하면 특정한 고객에 대해서 이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리드들이 있고 영업 기회들이 존재하며 어떠한 영업 활동을 수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떠한 뭐 매출이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매출을 발생한 후에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 360도 뷰를 이제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고객 관점에서 이제 통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적으로 확립을 하려면은 그거 고객 통합을 하고 고객에 대한 360도 뷰를 견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매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시스템적으로나 프로세스적으로나 영업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쉽게 고객에 대한 360도 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한 고객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영업이 내 고객사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요청들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니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업 사원들도 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가짐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사에 가기 전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고객사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포인트들을 이제 찝어줄 수 있고 내가 뭐 서비스 지금 진행되는 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리라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관점에서도 이제 사실은 영업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대면 채널 영업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대면 채널 말고도 실제로 뭐 회사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수집된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의 서비스 요청권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모아두고 서비스 직원들이 응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부분들을 잘 모아두고 지식으로서 관리를 한다라면 이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고객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이제 문제점을 찾아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방향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던 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지식으로서 쌓아놓는다라면 영업이 그걸 직접 참조해서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문제 사항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 자기가 직접 이제 서비스를 이제 수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서비스 담당 직원들도 영업과 관련된 정보에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 직원이 실제로 고객을 응대를 할 때 이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영업 기회가 있다, 또는 이제 뭐 이 고객과 관련되는 이제 서비스를 여러 진행을 하면서 이런 리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식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과 유기적으로 이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뭐 영업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거는 고객에 대한 어떤 로열티의 증가예요. 고객들이 좀 더 자기가 잘 케어받고 있다라고 느끼게끔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고객 거래처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이 회사가 우리한테 신경을 써주는구나라는 부분 느낌을 이제 주면서 고객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영업 정보와 서비스 정보가 같이 결합이 돼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탑3의 영업 기회가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그 영업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 고객사에서 현재 어떤 서비스 요청건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 서비스 요청들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과 서비스 정보가 한데 모아지고 프로세스가 통합이 되면은 한번 이제 되물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서비스 요청을 이제 받아보니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정보들이 이제 쌓여지게 되잖아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서 역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할 때 특정한 제품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업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협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장점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장점들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라클에서도 이제 이 영업과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기존에 이제 익히 알고 계시던 CRM이라고 부르는 영업 자동화, 그다음에 그 근간이 되는 고객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영업 성과 관리, 파트너 관리, 영업과 관련된 CRM 모듈들을 포함해서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 요청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잘 관리된 서비스 요청들을 지식화해서 그 지식을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채널들을 제공하는 디지털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활동하는 현장 필드 서비스, 그런 시스템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별도의 인테그레이션 없이 이제 통합적으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을 고려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영업과 서비스가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예,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영업과 서비스의 결합, 블렌디드 에이전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준 컨설턴트님 감사합니다. 그 B2B 기업에 있어서 고객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영업이랑 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고객에게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 받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세미나가 막바지라서 빨리 이제 가고 싶으신 마음에 질문을 그러면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나가시는 길에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설문지에 응답을 해주시면은 소정의 기념품도 같이 드리고 있사오니 꼭 응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고객분들은 거의 다 이제 B2B 기업 위주로 저희가 마케팅 그리고 영업 그리고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세미나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참석자분들을 저와 그리고 여기 앞에 같이 나와 계신 공영민 대표, 영업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못하신 부분이나 솔루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은 남아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는 이제 영업에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은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